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인데요. 주민이 키우는 개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일단 최근 일어난 사고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이니까 6월 21일 같습니다. 네. 6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복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파트 주민이 이제 아마 키우고 있는 폭스테리어라고 하는데 12kg 정도 된다고 하면 꽤 큰 강아지 같습니다. 그렇죠. 이 폭스테리어가 그 아파트 복도에서 그 아파트 주민이겠죠? 네.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이가 35개월 정도 됐다고 하면 12kg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당시 나름대로 개 주인은 놀래가지고 이 개 줄을 막 잡아다녔지만, 개는 결국 놓지 않고 그 바람에 아이는 이제 아마 물린 채, 허벅지 부위라고 해요. 물린 채 이 바닥에 넘어져서 끌려가는 아주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영상으로 봐도 아이가 정말 깜짝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요. 또 부모가 정말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주인이 정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 아이의 충격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그걸 상처를 받으면 신체에 있는 상처는 사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아이의 트라우마는 지금 아이가 나갈 때마다 정말 온몸이 다 경직이 돼서 목에 매달리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매일 엄마 경찰이 강아지 잡아갔어?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라고 엄마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얘기하고 왔어 라고 했는데 그저께는 제가 잡아갔어? 하길래 다른 데로 갔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애가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개 잡아갔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개가 주인이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었고 개에게 물려간 여자아이의 허벅지에 이제 흉터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끌려갔다라는 거의 의미는 그 아이가 물리적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받은 피해도 물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좀 정신적 충격도 이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나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겠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게 과실치상 등이 아닌 경우에 이제 강아지를 매번 이렇게 좀 위험한 사실을 알고서 데리고 돌아다닌다는 게 좀 미필적 고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단순 폭행이나 상해 등이 아닌 좀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 폭행이나 상해죄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시에 정말 아이가 바들바들 떨 상태였다고 하고요. 사실 상처가 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끔찍해서 저희가 그대로 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폭스테리어가요. 어느 정도의 개길래 사실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게 보니까 폭스테리어가 영국 원산의 이제 개인데 키가 약 40cm에 그렇게 큰 대형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우 사냥에 많이 쓰여서 이제 이 이름이 붙여졌고요. 현행 규정상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거 한때 이제 맹견 외에도 공격성이 있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를 이제 의무화하자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 지난해 삭제가 됐는데 이 이유가 공격성을 판별할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고 해서 이런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꼭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5종 이외의 견들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맹견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폭스테리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번에 사고를 낸 이 개는 올해 1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물어서 다치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초등생의 중요 신체 부위를 물어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초등생 부모는 개가 우리 아이를 물고 흔들어서 피부가 찢어진 상태라면서 특히 1mm라도 더 깊게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개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다른 주민들까지 공격한 사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항의한 상태인데 견주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보한 바로는 거의 피해자가 10명 가까이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너무 개 보호자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개 주인 같은 경우는 뭐 주인 앞에서는 개가 굉장히 얌전하고 착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개의 어떤 그 공격성이나 난폭성에 관해서 큰 그 경계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당하고 났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물지 않는 개는 뭐 개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또 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하지 않은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견주가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공동 네. 생활구역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기른다면 더더군다나 신경을 좀 써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거의 그렇게 발생하기까지 사실 지금 뭐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이 사람이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입마개를 하겠다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사과의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뭐 얘기했던 대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또 처벌할 또 단속할 규정 네.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해결에 맡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한 번 전에도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번에 21일 날 이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과문도 발표하고 뭐 잘하겠다, 입마개 착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열흘 지나가지고 1일이죠. 그리고 7월 1일 날 다시 또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그 나가는 모습이 이번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1일이면 좀 됐잖아요, 시간이. 네. 지난달이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조금 무마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다시 또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이제는 이번에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알려지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견주는 뭐 걔가 좀 불쌍해서 잠깐 풀어줬다 이마개를 그렇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입양이라든지 또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에서 못 키울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키우든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개 보호자가 개를 다른 곳으로 일단은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보호자의 개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피해 부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 개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사를 가시라고 하는 법안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에 살 수 있는 거는 벌금형 아마 정확하진 않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00만 원 남짓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게 그냥 벌금형 물고 말고 사실 구청에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사례 많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지금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수가 8종에 불과하는데요. 네. 이제 이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착용 견종의 대상을 8종까지 최근에 늘린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테리어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재작년 9월이죠. 한일간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최시현 씨의 반려견 역시 프렌치 불독이어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맹견에 대한 이제 관리 목소리는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 주무부처가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죠?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네. 목줄뿐만 아니라 견주가 반드시 앉고 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5종이었는데 8종으로 늘리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개를 기르시는 분들의 반발도 심해서 이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8종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가 저는 그 중요할까요? 견종하고 관계없이 네. 공격 성향이 현저한 개는 입마개 물리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뭐 이 통계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통계 내보면요. 단지 지정된 뭐 이 맹견의 어떤 공격보다도요.
그 맹견들하고의 어떤 교배된 그 잡종형 이런 개들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견종을 딱 지정해놓고 그것만 입막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성향이 있는 개는 입막에 한다는 이런 어떤 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행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공격성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뭐 채운다거나 사실 목줄도 마찬가지로 목줄 채우세요 하지만 길게 목줄을 매버리면 많아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목줄도 말이죠. 엘리베이터 아니면 2m도 길은 거예요. 길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네. 이 목걸이를 잡든지 아니면 손으로 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조금 이제 넓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종도 5종이다 8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한 번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공격성을 보인 뭔가, 그런 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바로 이 개는 목줄을 채우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 단속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만 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문제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럼 네.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지자체에서 그거는 공격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라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이 그런 식이거든요. 공격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정의도 중요하죠. 필요하고 굉장히 공격성이라고만 애매하잖아요. 해버리면 네.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공격성이 어떠한 경우에 공격성을 가진 강아지인 건지 네. 이런 식의 좀 규정이 명확하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아이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게 몇 번이고 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 가해 견주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지 않길 바란다. 또 마녀 사냥해서도 안 된다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비난의 화살 몇 번으로 또 대책 없이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칠 수 없겠죠. 보호자들도 책임을 갖고 반려견을 관리해야겠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촘촘한 대책 이제는 꼭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